주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 얘기하고 일본과 파트너라고 강조했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광복절 맞아 애국지사 예우를 위해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 많은데요. 해군 참모총장,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황기철 국민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죠. 지내셨어요? 예, 제가 사실 국가보훈처장 마친 지가 한 15개월 정도 되네요.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네. 대학에서 안보 강의도 하고 예. 했는데 제가 사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네, 중국에 가세요. 예, 상해 외국어대학교에 이제 그 방문 학자로 적을 두고 예. 그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그 한일 사적지들, 유적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뭐 거의 다 다녔고요. 네. 그다음 특히 한 것은 이제 여순 지역에 가가지고 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과거에 발굴했던 곳들도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새로이 우리가 발굴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네.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탐구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네.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기리고 계시는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안중근 의사 유적지를 또 이렇게 닫아놨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 뭐 닫았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도 그럽니다. 안중근 의사는 또 윤봉길 의사는 네. 한국인이지만은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영웅이죠. 좋아하고 네. 영웅을 한다. 네. 우리 중국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폐쇄한다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져서 예. 제가 그 현지에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중국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예. 그리고 비가 많이 왔고 또 개보소 수리할 게 있고 또 저 위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폐쇄를 했는데 그걸 국내 언론에서 마치 네. 뭐 한중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폐쇄했다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지요. 보훈부 네. 장관은 소인배나 할 법한 얘기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저도 뭐 그걸 거기 SNS 통해서 보면서 네. 이게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장관으로서도 국무위원으로서 확인을 좀 하고 예. 어떤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또 그런 글을 올렸으면 네.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일 유적지도 있고 또 안중근 의사 유해도 발굴해야 되고 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협조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SNS 거기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의 SNS는 어떤 거기 있는 대변인이 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죠. 그 그렇죠. 후에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광복절에 독립운동이나 네. 강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강조되진 많지 않았고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미동맹이나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 주로 생활한 저로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치 그 경축사가 국군의 날 경축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착각을 그렇기도 하네요. 예. 네. 광복의 의미를 됐습니다. 되새기면서 일본한테도 한마디 하고 예. 중국한테도 한마디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주고 네. 그다음에 기다렸다 일본이 해서 주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성공 후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자세로 쭉 해서 후쿠시마 방류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예. 군삼령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도 그런 상응한 우리한테 조치를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번에는 광복절에 일본에서 메시지를 한 방 날렸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일본이 좀 협조해라. 네. 또 중국도 좀 협조해라 하는 네. 어떤 그런 또 메시지를 광복절에 냈으면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반성은 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기시다 총리. 네,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예.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셨으니까 예, 이 예. 고민이 컸는데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예. 한일 군사 정보 교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하에서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또 상대방이 느끼는 거하고 중국 같은 나라는 한일 군사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중국의 도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예. 아주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결국 반응합니까? 그 자체가 결국 보면 미국 주도하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네. 한미일 군사협력, 한일 군사협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중국에서 아주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부담스럽다는 건 결국 중국의 국가 이익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동아시아 바다, 인도양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 지금 뭐 중국이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바다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예. 바다에 또 교통로를 차단당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미일이 결국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중요한 건 바다입니다. 그쪽 예. 바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게 긴장이 발생했을 때 결국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뭐 그 위에도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는 지금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한다는 보도 제가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좀 중국하고는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먹고 살아서 국가 이익이 돼야만이 군사력도 강화할 수 있고 또 예.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평화도 또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중국하고 우리가 과거 한 30년 동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제일 교육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국 지금은 이제 또 그 반대로 가장 그 큰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보면 좀 더 들어가 보면 막 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한일 군사 협력을 하는 것,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도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쉽게 말해 그걸 통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디카플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요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다시 자기 나라에서 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뭐 노력을 해도 네,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죠. 그 중국 사람들 이렇게 뭐 높은 사람들 만나보면 예. 한국에 화가 났습니까 요즘? 전에 사드 때보다도 오히려 사드 2016년 17년 저 같은 중국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 중국 사람들이 바라면 또 그렇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 좋아하는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는데 고추장은 뭐 미국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최소한 자기들이 뭐 참기름이나 네. 깨소금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국도 한국하고 잘 지내고 잘 싶어하죠. 지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단체 관광객도 한국을 오는 걸 허용을 했고요.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죠. 지금 그렇죠. 보면 다 잘 지내려고 해요. 블링컨 뭐 국무장관도 미국 갔죠. 그다음에 앨런 재무장관도 네. 갔죠. 켈리 특사도 갔죠. 그다음에 그 뒤에 한중
미중 뭡니까 수교의 아주 핵심 정책과 키신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네. 보훈처장 하셨습니다. 지금 보훈부로 이렇게 승격됐어요. 예, 예. 지금 장관 되셨어요. 네. 예, 예. 자, 보훈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좀.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쟁. 자, 군인으로서 백선엽 장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군인으로서 저는 6.25 때 어려운 국난을 네. 극복을 하고 많은 무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아주 훌륭하고 저도 군인으로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존경하는데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는 맞지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친일파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미 2009년도에 네. 친일 반민족 네.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네. 정부죠. 그러니까 네. 국가기관이 정부기관이죠. 기관에서 대통령 직속인 정부기관에서 이미 규정을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규정했습니다. 사안이고요. 그럼 최근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역사 지우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결정을 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백선엽 장군께서 2020년 네. 7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때 안장을 하는 데 있어서 광복회라든지 독립 운동한 기관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장 반대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때 보훈처장으로서 저는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저는 그에 말이 갔는데 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봐가지고 안장은 국립묘지에서 하시되 네. 그 대신에 안장자 기록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됐다라는 것만 적었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2021년도에 이제 국가보훈처에 가가지고 네. 국립묘지에 왜 과만 이렇게 적느냐. 예. 중요한 거는 공이 있어서 여기에 안장되어 계신데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냐면 1954년도 6.25 참전 네. 그다음에 1953년도 태국 무공훈장 수여 그러니까 공을 먼저 적고 뒤에 이제 2009년도에 결정된 친일 행위자라는 그걸 기록을 했죠. 그래서 공과를 함께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박명식 국가보훈부 장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네. 이 토대에서 본다면 첫째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론화된 과정을 통해서 정부 기관에서 네. 결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두 번째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이지만은 네.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 또 하는 생각은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강복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 때 복무한 적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얘기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책에다 쓰신 부분하고 그리고 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모총장을 지냈으니까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고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이후에 국방부가 수사단장 항명했다고 막 수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최군 총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고 사고를 접하고 참 가슴 아프고 네. 또 유가족분들께 참 정말 죄송했습니다. 죄송했는데. 제대했는데도 그런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다 같은 그렇죠. 군에서 우리가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군에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 조치만 잘 했더라도 그렇죠.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물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지금 항명이다 뭐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선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사실들이 그 당시에 그 임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사전 교육이라든지 사전 안전 조치를 했느냐. 네. 또 안전 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감독자를 배치를 붙여서 혹시 그런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예방 조치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뭐 또 본다면 수사가 정확히 됐느냐. 네. 외압이 없었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 거기 있는 해병대 수사 박 수사단장이 그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본인도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했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예. 먼저 항명인이 뭐니 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밝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지만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예. 결국 군인이 수행한 적법한 행위 네. 그런 것이 있으면 국방부나 또 국방부 장관이 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만이 예. 군대 사기가 올라가고 또 명예가 지켜지고 네. 딱 싸워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그런 강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정말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명 사건으로 보기도 어렵고 집단 항명의 수괴로 보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이거 대통령한테 지금 항명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적인 사항이냐 네. 아니면 지체에서 어떤 뭐 행사적인 사항이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압이. 그래서 그걸 밝히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뭐 변호사 거기 박대령 변호사는 거기 있는 군 검찰 심의위원회를 뭐 어떻게 요구를 하던데 예. 저 생각에는 네. 툭 깨놓고 그냥 문제의 핵심을 밝히려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또다시 얻으려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런 조직에서 군 내에서 군 내에서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뭐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예. 또 상하간의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도 지키면서 네. 군의 명예도 지키면서 그러한 임무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